네, 근거 이론의 글쓰기 구조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크레스웰의 그 글쓰기의 방법대로 얘기를 할 텐데요. 일단 그 전체적인 그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서론에서 중심 질문을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중심 질문을 물어보면 그 이하에 이 추가적 질문 내지는 2차적 질문들이 있겠죠. 그 2차적 질문들이 있는 것은 중심 질문을 쪼개어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 2차적 질문들을 다 하고 나면 뭐 한 거예요? 중심 질문을 다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한 개념으로 2차적 질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한 용어들을 정리하는 건데, 이 주요 용어를 정리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거냐면,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 상황에 따라서 용례가 달라집니다. 예. 그런데 이 연구에서 예를 들어서 그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할 때 그 교회 개척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그, 그 밑에서부터 정말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부터 어, 이 성도들에게 아니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고 교회를 초청하고 예수 전도하고 교회를 초청하고 제자 훈련시키고 그런 다음에 믿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집사를 만들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은 장로가 되게 해가지고 이러한 어떤 그런 그 교회가 되는 것 그거를 교회 개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아니면 예배당을 준비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예배당으로 들어오시오 예배당으로 오시오 하면서 예배당 안에서 복음 전하는 걸 교회 개척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어, 그 전도에서부터 교회로 초청까지의 이야기를 그 개척이라고 할 것이냐 그러면은 이 교회 개척 교회의 성도가 몇 명이 모이면 그러면 몇 명이 모이면 개척이 끝난 것이냐 복잡하죠? 내지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교회 한 5명 모이는 교회가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신자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하죠. 기도처라고 얘기할까요? 그 기도처가 어, 성장해가지고 그 기도처랑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가 되는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가요? 그러면 그거는 그 계책에 안 들어가나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연구에서 교회 개척은 이렇게 쓰였다라고 정리해 놓지 않고 교회 개척에 대해서 이야기를 쫙 했어요. 그런데 내가 정리를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교회 개척의 개념을 마음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당신 논문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중요한 용어들 같은 경우에는 용어 정의해 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고요. 또 이 중요 용어 정리를 이렇게 해줌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이 연구에서 이러한 개념들이 중요하고 그 개념들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서론에서 중심 질문, 주요 용어 정의 같은 것들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선행 연구를 하죠. 사실 선행 연구를 정말 초기에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이론에서는요. 근데 뭐 먼저 한다라고 하죠. 먼저 하면 뭐에 좋은 거예요? 이론적 민감성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좋은 것이죠. 예, 그리고 이 근거 이론의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식으로 이론을 먼저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론을 먼저 소개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백업해 주는 근거들을 해놓는 것입니다. 예. 자, 처음에 엄청난 데이터 양, 그 현상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점점 들어와서 이 추론적 개념 이론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 이론을 딱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다시 그걸 설명해 주는 근거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두과실적인 서술 방식이 되는 것이고요. 예. 자, 그런 다음에 이러한 그 발견들이 이러한 발견들을 이제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이론이 기존의 지식과 어떻게 어떤 맥락을 가지게 되는 것인지 선행 연구와 좀 연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향후 연구를 위해서 어떤 함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 그걸 또한 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세부적인 수사 구조는 어때요? 개방 코딩에서 축 코딩 그리고 선택 코딩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론, 선택 코딩, 축 코딩, 개방 코딩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이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위기와 감정을 이론적 논의로 바꾸는 것입니다. 전환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의 용어, 언어, 내지 인비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죠? 연구 참여자들의 표현의 직접 인용, 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지식적 연구는 설득력을 더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질적 연구는 어떤 진리를 정리해서 진리를 도출한다면 그 진리를 독자에게 전달한다라기보다는 현상의 밑에 깔려 있는 그 의미를 그 나름대로 정리해서 그것을 공유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에 독자의 설득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생각을 했을 때 독자를 설득하는 데 유용하다면 운율, 이야기, 그리고 또 주제를 다룰 때의 이 속도, 이거를 처음부터 그냥 빵 때리는 것이 아니라 좀 그 뭐랄까 기승전결이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그런 식의 그 속도 조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이다라고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